안녕하세요. 역사테마기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 서산 한우 목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벚꽃 흩날리는 초원, 서산 한우 목장의 아름다운 풍경과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서해안 불교의 중심지였던 서산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나와 한우 목장이 있는 운산면으로 가다 보면 이국적인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요. 국도를 따라 초원이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드넓은 초원을 따라 가다 보면 드디어 산책로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서산 한우 목장 길입니다. 서산 한우 목장의 전체 면적은 약 348만 평이라고 하며 약 3천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 전문 목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책로 입구로 가면 안내문이 있는데요. 운영기간이 3월에서 7월까지라고 되어 있으며 운영시간도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여기 양심 양산 우산이 있는데요. 전망대로 올라가 보시면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서산 한우 목장길은 총 2.1km로 언덕의 중앙 부분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 안내판에 보면 한국소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수소는 한 마리의 몸값이 대략 20억 원이라고 하네요. 시수소 한 마리에서 송아지 약 7만 마리가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송아지 한 마리가 4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시수소 한 마리가 생산하는 가치는 2,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워낙 귀한 몸이라 전염병 예방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동안 방역을 이유로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였지만 2024년 12월 19일 산책로가 완성되어 시민들에게 좋은 풍경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데요. 드디어 전망대에서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트인 풍경이 정말 시원하네요. 전망대에는 보시다시피 햇빛을 피할 곳이 전혀 없는데요. 건널목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넓은 목장을 가진 이곳 서산 한우 목장은 특이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969년 김종필 전 총리가 사마 축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축산업의 현대화를 목표로 서산시 운산면 일대에 사마 목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군부 독재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목장 부지에 살던 사람들은 제대로 된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국토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반강제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김종필을 부정축제자로 규정하고 사마 목장을 국유화하게 됩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빼앗아 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신군부가 박정희 시절 2인자였던 전 김종필 총리를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며 김종필 총리는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1982년 10월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되어 한우개량 및 연구 중심지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한우의 품종 개량과 한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수소의 가격이 20억이라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데크 산책로는 출입 통제된 벚꽃길의 바깥쪽에 만들어져 있어서 약간 어색합니다. 벚꽃이 피는 4월만이라도 저기 안쪽에 길을 개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우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렇게 문이 잠겨있는 벚꽃길을 보면 개발 독재 시대의 흔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산 한우 목장에서 조금만 가면 규모가 큰 절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보온사지입니다. 탁 트인 절터와 함께 저기 멀리 현장학습을 온 학생들이 보입니다. 가야산 주변으로는 이름이 있는 절집이 몇 개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근은 서해안 불교 지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 절터가 남아있는 보온사는 서해안 불교 지역의 중심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절터로 들어서면 저기 멀리 두 개의 돌기둥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보온사의 당간지주는 날렵한 느낌을 주는데요. 당간지주는 당이라는 불교의식에 사용하던 깃발을 지지하는 돌이며 여기가 사찰이라는 시각적 표시이기도 합니다. 당간지주를 지나면 나무 다리가 나오는데요. 이 다리가 무지개 다리이며 여기 보이는 개울을 통해 속세와 절의 경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축대 위에 절의 중심 건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수업을 하는 학생들 사이로 석탑이 보이는데요. 현재는 보물 제104호로 지정된 보온사지 5층 석탑입니다. 이 탑은 한눈에도 통일신라 시대 석탑의 느낌을 주는데요. 층수가 5층인 것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보여주는 과도기적 형식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옥계석의 곡선은 백제의 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탑의 아래에는 부조의 조각들이 있는데요. 이 조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안내판이 여기에는 있는데요. 바로 이 조각들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부중상이라고 하며 부처의 법을 지키는 8명의 선신이라고 하네요. 인도 각지에 있던 토착신들이 불교가 발전하면서 부처의 법을 수호하는 선신으로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당터인데요. 금당터의 중간에 있는 받침대를 보면 크기가 매우 큰 불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 2개의 불상이 출토되었다고 하며 그것은 철로 만든 철제불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것과 고려시대의 것 2개 모두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불상을 보면 모두 손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의도적으로 파괴하여 묻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의 철제불상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200년 정도 앞서서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한국의 철주조 기술은 동양에서 최고였음을 증명해 준다고 합니다. 이 묵직한 불상의 받침대가 당시 보온사의 위상을 조용하게 말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금당터의 뒤쪽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있는데요. 바로 법인국사 탑과 법인국사 탑비입니다. 서산 보온사지 법인국사 탑비는 거북이의 몸체의 머리 부분은 용을 닮았으며 고려 초기의 국사인 법인 국사 탑문이라는 고승의 생애가 적혀져 있습니다. 탑문은 고려 초기의 화엄 사상을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968년에 고려 광종으로부터 왕사로 책봉되어 광종의 개혁 정치를 후원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보온사에 와서 보온사를 선종 중심의 사찰로 만들고 제자를 양성하고 왕실과 교단의 연결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75년 광종 26년에 이곳 보온사에서 입적하고 여기 보이는 보온사지 법인국사 석탑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온사지에서 용현계곡을 따라가면 바로 그 유명한 서산 용현리 마해열의 삼존상이 있는 곳이 나옵니다. 용현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다리를 건너면 관람 안내판이 보입니다.
약간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면 한옥 건물 한 채가 보입니다. 이 한옥은 여기 삼존상을 관리하는 사무소인데요. 여기가 유홍준 교수의 추천 장소라고 하는 포스터도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부리문을 지나 조금만 가면 언덕 위에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아마 저기가 삼존불이 있는 곳인가 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많은 관광객들이 보이고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서산용현리 마애열의 삼존상입니다.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중앙의 열애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제화갈라보살, 왼쪽은 반가사유상인데요. 백제시대에 법화경이 유행하였다고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중앙을 현세 부린 석가모니불, 왼쪽은 미래 부린 미륵보살, 오른쪽은 과거 부린 제화갈라보살 혹은 관음보살이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 마의 불상은 보는 시간에 따라 미소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관람객들이 백제의 미소를 보기 위해 여기를 찾고 있네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